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주식 멘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분석 2가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생방송 공략주죠. 앞으로 시장에서 유망하게 움직여줄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톡톡한 주선생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이 이슈 분석을 진행하시는 동안 그 이슈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 매수, 매도, 손절까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기입해서요. 종목 자료집으로 톡방 안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자료집은 방송 끝남과 동시에 곧바로 삭제가 되니까요. 이 방송 시간 안에 온전히 이용하셔서 자료집을 저장하시거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더욱더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중에 전문가님이시죠. 실전 투자 대회에서 2번이나 그것도 압도적으로 우승을 거머쥐신 분입니다. 바로 리츠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문은 어김없이 오늘도 딱 8시 50분까지만 열어드릴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지금 나가고 있죠.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은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이 방법들은 또 방송 내내 틈틈이 띄워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톡톡한 주선생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12월 중반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남은 연말까지 촘촘한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유종의 미를 꼭 걷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초 대비도 저희 주선생 그리고 리츠 전문가님과 함께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리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2가지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혹은 하단에 QR코드도 생성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TV 화면 가까이 오신 다음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죠. 이렇게 참여 방법도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 리츠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되게 화사하고 훨씬 한층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본인 소개하시는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함께 여는 전문가 리치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께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제가 방송을 여러 개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주 뵈면 좋은 거니까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비가 철저히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쿼터러블 위칭데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이고 1년에 내버 있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일까지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관망세를 좀 지켜보시는 게 나을 거라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도 있고 약간 독감이 유행이다 보니까 항상 독감 조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독감을 조금 안 걸리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조금 예를 들어서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게 오늘도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종목들 한번 제가 안내해드리고 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츠 전문가님은 전문가님 중에 전문가님이십니다. 실력이 있는, 실력이 건진된 우리 리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수익 랠리 여러분도 동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 전문가님이 제공해 주시는 매매 신호, 매매 사인에 맞춰서 또 수익을 한가득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종목을 또 챙겨주셨는지 수익률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타이틀부터 살펴보면 정말 타이틀 그대로 톡방 안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신 종목들, 전략들을 바탕으로 한 수익률표입니다. 즉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셨더라도 단돈 1원도 들지 않고 총합 9종목을 바탕으로 200%의 수익을 무료로 손쉽게 챙겨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이었던 의료 A에 관련주인 르닛, 우리의 효자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한 종목만으로도 50.15%라는 큰 수익 챙겨주셨고요. 또 히든과 이슈 종목으로 2번 소개를 해주셨던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30.25%라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히든 종목이었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절반 매도하면서 25%, KCS로도 25%의 수익을 더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매 타점, 이러한 수익 볼 수 있는 강하고 탄탄하고 예쁜 종목들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매주 강조해드리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전문가님이 현재까지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중에는 손실이 결코 없다라는 점입니다. 종목들이 바닥에 내려왔을 때에만 비로소 매수를 하고 진입을 하시는 분위기 때문에요. 리스크는 줄여가면서 이렇게 수익과 종목만을 차곡차곡 늘려갈 수 있는 정말 전문가님 중에도 전문가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리츠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시간 안에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시장 흐름을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안 좋게 봤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한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3주 전부터 시장을 좋게 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앵커님 아마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장도 시장을 조금 안 좋게 봤었고 그리고 네. 시장을 또 하방 쪽으로만 봤었는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은 오늘장 굉장히 좋은 상승장으로 봤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미국이 또 1년 내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장을 굉장히 좋게 봤을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반대로 시장을 처음부터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에서 이제 나온 게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일단 좋지 않았습니다. 네.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네, 거. 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글로벌 증시의 동향부터 알아야 되겠죠. 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거시경제를 알아야 우리나라 증시도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가 왜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린다면은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은 자금, 그러니까 가장 자금력이 높은 주축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매매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를 예를 들어서 사고 팔고 할 때는 미국 증시를 똑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진폭은 다르고 뭐 미 증시가 어제처럼 올랐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내릴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래프의 차이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일단 미국 경제, 미국 증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미국 증시의 방향.
자,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그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최근 나오는 고용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부진했다는 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이제 CPI 발표됐었는데 예상치, 컨센서스하고 부합되는 CPI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뭐 충격이나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보다도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던 그런 이벤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좀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최고점 근처의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점 근처의 박스권인데 여기서의 이제 저항을 맞다가 다시 저항 구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저항을 맞다가 저항 구간으로 이러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전에 전저항 때는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생방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 전고가를 돌파한다 치더라도 그 바로 위쪽에가 역대 최고 고가의 밴드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구간이죠. 이 역대 최고 고가의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한 탄력으로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주식시장이 100% 없잖아요. 99.99%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저항을 안 받고 쭉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아주 굉장히 큰 이벤트.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FOMC에서 기술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버린다던가 이러면 가능하죠. 근데 FOMC는 갑자기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일은 100%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확률이고요. 어찌됐건 간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저항을 거치고 물량을 소화해내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부터예요. 이 자리 구간까지는 절대 시장을 추격해서는 안 된다. 시장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지금은 어떨 때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 증시는 올라갔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내려갔죠. 우리나라 증시 내려간 이유는 제가 이제 누누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 증시는 올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미 증시처럼 따라가서 오르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경제적 상황이 다릅니다. 경제적 상황이.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지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그 전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뭐 있고 그랬지만은 그건 이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단기간으로 영향을 미쳤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하향 쪽으로 내려왔죠. 우하향 쪽으로 내려왔다가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찍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리 동결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였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긴 높습니다. 높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도 높으면서 경제는 또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은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경제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도 좋게 나왔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만 이제 살짝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뿐이지 지금까지는 계속 고용지표 좋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좀 생긴 거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차트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죠. 우리나라도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같은 기간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같은 기간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만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 거죠. 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덜 올라오는 거. 미 증시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전의 고가를 넘겨섰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이전의 고가는커녕 이전의 어깨자리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런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지수 하방을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관망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 하방을 보는 측면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왜냐? 이 자리에서는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라고 하냐면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인데요. 이런 구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구간에서 지수 하방을 들어갔다. 물려도 일정의 시간만 기다린다면은 다시 이 자리는 훼손하러 내려옵니다. 그런 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미 증시를 상승을 바라보기보다는 물론 좀 더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상승이 일어났다가 다시 눌림목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제 이제 나온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이제 FOMC 점도표가 나오죠. 가장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제 점도표인데요. FOMC 이제 의사록 회의록 발표 나오고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금리는 어차피 이번에 금리는 동결입니다. 12월 달도 금리는 동결이에요. 금리를 인상할 일은 진짜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 한 2, 3%밖에 안 되고요. 한 97, 8%는 금리 동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는 빵프로고요. 절대 없습니다. 내년 1분기 끝날 때까지는 금리 인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지금 일각 뉴스에서는 내년 뭐 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내년 2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막 기사들도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과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내년 3월 달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겠구나. 다만 금리 동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되지만 일단은 3월 달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항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만든다 그러면은 눌림목이 발생을 합니다. 눌림목이 발생할 때 이 구간까지 눌림목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쪽 파란석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5,500선까지 눌릴 것이냐 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눌리게 된다면은 시장은 약간의 우리나라의 종목들 굉장히 좋은 가격대들로 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미 증시는 이렇게 눌림목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여기까지 눌림목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더 높은 확률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FOMC에서 나오는 점도표와 코멘트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지수를 받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레싱 효과라고 하죠.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우리나라 지수를 그나마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현물 쪽에서는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에서 9거래일이 매도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을 팔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패턴이 다른 패턴의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관들이 드레싱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드레싱 효과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연말이 되면 이제 자기네들의 성과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원래 12월 달에는 기관들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이 일어나려면은 외국인이 좀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동참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지수는 첫 번째 외국인의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두 번째가 기관이죠.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생방송에도 똑같이 들고 나오는 차트입니다. 선 자체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선들이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 선들은 고정선이기 때문에 고정 지지선, 고정 저항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노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안착을 하려면은 이 노란 박스 안에서 3일을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일을커녕 지금 하루 머물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하루 머물렀죠. 어제 하루 머무르고 오늘 당연히 아래로 쭉 빠지면서 오늘 1% 빠져버리는 정확히 한 1%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일단은 오늘장 이제 수급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차익 매물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차익 매물의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은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 날. 이럴 때 그쵸? 이럴 때 같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무래도 경계 심리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은 뭐 신규 상장한 대여들 말고는 별로 그닥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외에는 가지가 않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가장 중요한 거 이 구간이다. 이 구간. 이 노란 밴드를 뭐 여기보다 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여기를 지나치고 가는데 여기를 지나치고 가는 동안 이 노란 밴드 가장 아랫부분 이 부분을 3일 정도를 안착을 해야 밴드가 지지선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노란 밴드를 안착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2,600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어제 이제 기사들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전 웃겼는데 제가 기사들을 굉장히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기사를 너무 많이 믿지 말라는 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약간 조금 상승하고 끝나다 보니까 그래도 최근래 종가 기준으로 최근래 가장 높은 가격대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사들 나오는지 혹시 앵커님 아십니까? 어떤 게 나왔을까요? 코스피 지수 연말까지 2,600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연말 나왔어요. 랠리. 네. 네. 2,600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예. 도대체 누가 그거를 만드는 건지 누가 그 쓴 기사를 쓴 그 기자분한테 좀 묻고 싶은데 어쨌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지수가 연말까지 2,600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도 지금 안착을 하냐 마냐를 지금 논해야 되는데 왜 2,600이 나오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2,600짜리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상 가기 굉장히 어려운 지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이 자리를 안착을 하지 못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빠진다. 빠지는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2,450까지 빠질 것이냐? 아니면 2,400 초반? 2,400까지 빠질 것이냐? 2,450까지 빠질 것이냐? 이거를 잘 관찰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 이 구간대에서 집중적으로 종목들을 편입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편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수 추정형 종목들은 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 여기 아래 선 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10선이죠. 2,51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2,510에서 마감이 됐지만 자 2,400까지 떨어지거나 2,450까지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한 번의 눌림 또는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2,600을 먼저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먼저 내려갈 것이냐 확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600보다 먼저 가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2,600을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포인트 자체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서도 우측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서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심해요. 왜냐? 신규 종목들 잘 안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청자들이 심심해할 수 있는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달, 9월달 종목을 하나도 추천 안 했던 만큼 대신 10월달에 종목을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11월달에 굉장히 큰 수익을 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한 달만 해도 200%에 넘는 수익. 더군다나 단 10% 정도밖에 손절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종목도 손절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어떤 거냐? 바닥을 잘 잡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가 지수하고 연동되지 않고 올라간 종목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덜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 지수를 참조를 한다.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종류. 한 종목은 지수 추정형, 한 종목은 지수 비추정형. 딱 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지수 추정형이 아닌 지수 비추정형도 지수가 폭락할 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가 떨어질 걸 먼저 대비를 했다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집중적으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를 여기서는 강력하게 보진 마시고 지금은
수익적인 종목들을 청산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희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들 대부분이 수익 청산이 됐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구간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 오면은 일반적 개별적인 종목, 그러니까 지수 추정형 종목이건 개별적인 종목이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미 증시와 국내 증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다음번 이슈 종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이 CPI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마지막 내 마녀의 날과 FMC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추경호 장관이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 랠리 속매제로 기대됐던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방향성, 시장에 대한 브리핑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브리핑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계속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리치 2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죠. 시장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또 한가득 챙겨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루닛 한 종목만으로도 50%라는 압도적인 수익 챙겨볼 수가 있었고 한글과 컴퓨터로도 30%의 수익, 코스모 화학, KCS, 노바텍 같은 경우는요. 각각 20% 이상의 수익을 또 여러분께 안겨드렸습니다. 서부 T&D, 성일하이텍, 하이트진로, 롯데칠성까지 또 매매 타점 다 잡아주시면서 수익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단 9종목만으로도 200%라는 압도적인 엄청난 수익을 챙겨보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엔 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렇게도 수익률표를 한번 짚고 넘어오니까 우리가 또 수익 리뷰를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또 짚어볼까요? 네, 간략하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수익률 리뷰를 했으니까 네. 오늘 좀 강력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난달에 가장 뭐랄까 저한테 좋은 수익률이 나타났던 거는 루닛 51%. 원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은 뭐랄까 지수를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100%, 200%한 종목으로 이렇게 내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들어간 종목들이 일단은 아주 급등주 이런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자 일단은 루닛 같은 경우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다 안내해드리고 우리가 들어갔던 자리 바닥 쪽 그리고 상단, 고가, 마감 재료를 알고 있었죠. 이 재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생방송 2주 동안 계속 루닛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다음은 이제 코스모화학 25% 정도 수익 났고 마찬가지로 코스모화학도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잘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의 컴퓨터. 얘가 굉장히 움직이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하루에 많이 움직여야 2%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진짜 바닥에서 잘 잡았죠. 최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거의 최고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목의 특성상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30% 수익을 냈다. 하지만 이거 30%는 다른 종목, 예를 들어서 급등 종목,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에코프로의 100%하고 맞먹는 그런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종목들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제가 종목을 많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집중과 분산이 중요한데 집중에 먼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집중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유한 지 한 이틀, 3일밖에 안 됐죠. 2, 3일 만에 생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다음날 바로 매수하라고 가격대도 적어드리고 바로 다다음날 올라가 버려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종목이 끝났던 종목. 굉장히 빠르게 24%를 수익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지난달에는 한 200%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익을 많이 내보도록 할 텐데 이번 달에는 일단 지금 기다리는 입장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에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이번 달도 더 많은 수익을 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님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전문가님이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 대변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률표를 보면 정말 수익을 낸 종목들이 또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이슈, 또 히든 종목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이슈 종목, 종목 자료집,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아낌없이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특히 이 종목 자료집은 톡방 안에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 참고하셔서 톡방 안으로 서둘러 들어오시고 이 종목 자료집 받아가실 준비 미리미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혹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우측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도 뜨거웠던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들고 와주신 첫 번째 섹터는 또 여행 관련주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와 반대로 이 주가 상태는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속에서 또 어떤 이슈를 포착을 해주셨을까요? 주가가 미미하니까 이슈를 포착한 거겠죠. 네. 자,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가가 지금 미미하잖아요. 주가가 네. 미미하니까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여행주가 안 올라간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어떤 걸까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네. 우리나라가 엔더믹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좀 코로나가 잡히고 네. 코로나 백신이 좀 다 나와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좀 덜 늘어나고 확진자가 덜 늘어나지는 않았죠. 그것보다도 오히려 코로나의 그냥 그 바이러스가 약해진 거죠. 강도가 치사율이나 이런 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엔데믹 상황까지 하면서 해외여행도 전면 다 풀려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는 그거였어요. 엔데믹을 딱 선언하고 해외여행을 전면 다 풀어버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많이 당연히 코로나 때보다 많이 가긴 했죠. 코로나 때는 다 제한이 걸려 있었으니까. 하지만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데믹 종료된 다음에 해외여행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해외여행을 못 갔는데 그 수치랑 비교하면 안 되죠. 코로나 이전전의 수치를 비교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수치하고 비교한다면은 뭐 당연히 많이 늘어난 거고. 그쵸. 하지만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이전 기대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기대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상황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좀 다시 좀 일 좀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다 보니까 잠깐 여행주들이 엔데믹 때와 한 다음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저 잠시 후에 이제 뭐 종목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테지만은 어쨌든 업종 자체가 대부분 여행에 관련된 업종 자체가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금 실망감 때문에 쭉 떨어지는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죠.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해서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이 일단은 엔데믹 이후 여행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늘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죠, 당연히.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수준과 비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가 회복이 그래서 이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 다시 쭉 떨어져가지고 미미하다는 거. 결과론적으로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은 다시금 제자리에 와버렸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낮다는 거.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만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종목들 외에는 극히 일부 종목들 외에는 다들 여행업종들이 다들 바닥 쪽에 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행업종은 제가 판단한 겁니다. 제가 판단한 거는 24년도에 분명히 좋을 겁니다. 내년 초 보시는 건가요? 내년 초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못하겠고 내년에. 내년. 내년 초부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가는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그 종목이 실적이 먼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그 낌새가 보이면은 주가가 그때부터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게 항상 정답이라는 거. 자,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관련주로는 뭐 하나투어, 모투어, 노랑풍선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가지가 좀 있고 그 외 종목들은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또 자료집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오늘 가지고 나온 해당 종목 자료집부터 먼저 안내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여행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주가가 밑에 또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포착을 해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료집부터 지체 없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면서 이렇게 일상을 서서히 되찾아갔지만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는 사실상 움직임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이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더욱더 이 되레 우리에게는 또 주가의 진입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점, 이 타이밍, 매수 매도 손절가 정확히 공개를 해드리는 곳은 바로 노란톡방 아니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 가려진 항목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집 모두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입장하시고요. 이 종목 자료집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네. 종목에는 또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차트를 그리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죠. 자, 차트가 종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수학을 알기 전에 산수를 알아야 되듯이 차트는 수학을 가기 전에 배우는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앵커님이 오늘 저랑 얘기하시는데 E-1은 0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전문가님과 제가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없으면 그렇죠. 안 된다 이 네,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간에 네. E-1은 0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저희 같이 이제 둘이서 한 팀으로 한다면은 E-1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산수적으로는 E-1이죠. 자,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트는 기본적으로 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산수를 배우고 그다음 수학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는 기본 베이스인데 일단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양의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 쪽에 바닥에서 수렴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냐? 아직 올라갈 타이밍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여행 관련 종목들을 이전부터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반등의 시점을 노려야 되는데 반등의 시점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일단 12월 달 정도에 여행주 종목들을 안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때마침 이 바닥권 라인에서 아직 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주사업 분야는 해당 종목에 대한 주사업 분야는 뭐 여행업입니다. 여행업인데 그 외에 뭐 호텔 위탁 운영하고 뭐 대행, 부동산 투자는 뭐 또 자기 뭐 자회사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행업이 주 포커스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무제표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이제 엔데믹 되고 난 다음에 여행 수요가 어쨌든 늘긴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재무제표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엔데믹 이후에 해외여행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 자료집을 올려드렸어요. 목표가, 손절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없어요. 그 이유는 바닥을 더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내일 당장 잡을 거라서. 내일 당장 잡을 거라서 네. 매수가를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일 당장 실시간으로 진입을 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에 바로 진입을 할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이 노란톡방에 오시지 않는다면은 가격대를 모르시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나 이런 것들도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자료집 공개를 해드렸고요. 내일
바로 이 종목 함께 공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이 종목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매수가 챙겨가시고 손절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이슈 또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바이오 관련주를 한 번 더 들고 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그동안 바이오 관련주에서 수익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주셨기 때문에 이른바 바이오 귀신이라고도 불리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오늘 네. 또 어떤 이슈 포착을 해주셨을까요? 자, 바이오 관련 종목을 제가 이제 뭐 우리 앵커님이 잘 소개해드렸는데 뭐 제 자랑이라고 제 자랑이에요. 예, 시청자분들 그냥 편하게 받으세요. 제 자랑인데 제가 이제 별명이 바이오 귀신입니다.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바이오 귀신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바이오주를 진짜 잘합니다. 왜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특징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은 들어가면은 거의 뭐 100개 하면 한 95개 정도 수익이 날 정도로 굉장히 바이오를 잘하는데 너무 쉬워요. 종목 중에 가장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추세만 잡고 국점만 노리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쨌든 업종 바이오 자체가 굉장히 저랑 잘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주 이번에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마크로젠 같은 경우 제가 한 3주 전, 4주 전에 추천드렸었는데 추천한 지 이틀 만에 올라가 버려가지고 뭐 좀 약간 너무 좀 민망할 정도로 빨리 올라가 버렸죠. 목표가까지 올라가 버려서 바로 매도가 들어갔던 종목이죠. 자, 어쨌든 오늘 가지고 나온 업종 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바이오가 좀 특징적인 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있고 받지 않는 종목이 있는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덜 받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께서 재채기를 한 거 보시니까 독감 걸리신 거 아닌가? 저한테 옮기시면 안 돼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바이오 종목 최근 들어 이제 증시가 고점에서 밀려도 제약 바이오들은 활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번에 뭐 독감도 있고 폐렴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자, 그래서 주가 지수에 영향을 받으나 타 업종보다는 좀 덜 받는다는 거.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선별적으로 상승하는데 뭐 관련주는 너무 많아요. 그냥 뭐 대표적인 거 요즘에 핫했던 것들만 좀 정하는데 뭐 엑세스 바이오, 뭐 휴마시스, 시젠, 랩지도니믹스 등등등 굉장히 종류도 천차만별로. 얘네들은 유통 바이오고, 얘네들은 뭐 R&D 바이오고, 얘네들은 뭐 신약 개발 바이오고, 얘네들은 임상 실험 바이오.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번에 들어왔던 종목 같은 경우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였죠. 유전자 가위 종목이었고. 자, 어쨌든 제가 바이오 종목을 들고 나왔는데 업종의 현황이 좀 이렇습니다. 업종의 현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수가 떨어져도 그나마 바이오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 종목을 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 자료들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라 로우 리스크 또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바이오 섹터. 이 속에서 우리가 담아보면 좋을 종목은 어떤 걸지 두 번째 종목 자료집을 통해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주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개별적인 또 선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재료들을 통해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오셔서 두 번째 종목 자료집 받아보시고 매수 손절 전략 타점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그래도 탑픽으로 가져오신 종목이니까 좀 추가적인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백신하고 네. 관련이 있습니다. 백신 하니까 좀 거창한 것 같죠? 네. 사람 백신 아니에요. 동물 백신입니다. 예, 사람 백신이 아니고 동물 백신이기 때문에 거창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겨울철과 관련이 있는 네. 주로 겨울철에 한여름이나 뭐 이럴 때는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뭐 질병이라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동물한테서 발생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죠. 어쨌든 간에 그 바이러스들을 잡는 백신인데 일단 최근 이슈로 잠깐 급등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원가격대에 돌아와 있어요. 이미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있었던 분들이 이미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아직 잡았다가 한 4, 5%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해서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잡으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잡아야 돼요. 왜냐?
이 종목은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훅 치고 한 번 후르기 확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바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갑자기 막 급등이 나온다. 네, 급등이 나오고 한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 청산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종목이에요. 오래 들고 있을 종목 아닙니다. 이 종목 오래 들고 있으면 그냥 속된 말로 똥됩니다. 오래 들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00원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샀는데 2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3일 만에.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10,000원이 돼버렸네. 이러면 뭐예요? 손해죠, 손해. 10,000원에 들어갔는데 10,000원 됐으면 시간 가치상 시간에 자기가 투자한 시간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은 굉장히 좀 빠르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다만 이게 일주일 만에 주가가 확 올라갈지 아니면 한 달이 걸릴지는 모른다. 다만 조만간 곧 이 종목이 뜰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을 꼭 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더욱더 전문가님의 도움 그리고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 치고 빠지는 전략을 바탕으로 단기 트레이딩해 보시면서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 띄워드리고 있고요. 샵 3989번으로 리치 보내주시거나 혹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보셔서 이 두 번째 종목 자료지까지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의 히든 종목 또 공개를 해주실까요? 마지막 코너는 저의 춤추기?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마지막 종목은 히든 종목. 예, 히든 종목으로 해서 히든 종목이 제가 지금까지 들고 나왔던 히든 종목이 대부분 다 한 3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뭐 25%에 청산된 것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어요. 한 히든 종목이 한 50%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앵커님이 여기서 춤 한번 추기. 어떻습니까? 자, 히든 종목. 네. 이 종목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당 회사는 이제 관광 레저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여행업종하고도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만 여행업종하고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은 약간 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행업종과 관련이 아예 없지는 않다. 네. 자, 우리가 이슈 1번에서 다뤘던 종목이 뭐죠? 업종이 뭐였죠? 여행이었죠. 네, 여행업종이었죠. 그거와 같은 테마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업종 자체가 완전 다르다. 결이 좀 예, 비슷할 결이 유식한 말 나왔네요. 결이 좀 비슷하다. 네. 그렇죠. 우리의 결은 좀 비슷한가요?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관광 레저 사업을 하는데 관광 레저 사업 플러스 카지노. 이 카지노 사업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 인허가 관련 문제도 있고 마찬가지로 자본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카지노 할 때 카지노를 연다는 것 자체가 자본력이 굉장히 돼야 되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일반 그 중소기업이 할 수는 없는 네. 예,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최근 재무제표가 좀 재무에 우려가 있었죠.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진 않았는데 재무에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카지노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트를 보시죠. 그런데 주가는 우와 앵커님 이거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냥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지금 종목 자료도 안 드립니다.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언제 드리냐? 내일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 자료집을 받아보시려면은 내일 돼야지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알려면은 톡방에 오셔야 된다는 거.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지만은 차트 보세요. 굉장히 바닥 쪽 라인, 굉장히 하단 라인에 있죠. 여기 굉장히 하단 라인에 있으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여주신 차트만 봐도 정말 바닥 구간에 닿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해서요. 지금 그 바닥을 치고 가는 그 구간에서의 매수가 전문가님이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내일 또 다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매매 타점, 전략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 함께하는 방법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지금 빠르게
빠르게 들어와 주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